가치투자연구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카페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치투자연구원 카페 개설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어떤 삶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도 넣고 계시고 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뭐 계속 우리 사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자, 우리 종합주가지수 수급 분석표를 잠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 9년 전부터 우리 주식시장의 주식을 내다 팔고 있어요.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자기는 좀 바빠서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노후를 위해서 이제 투신 펀드에 가입해서 투신 쪽에 돈을 운용해서 맡기는데 지금 투신도 지난 한 거의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면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투신권에서. 또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보험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보험을 깨니까 이제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계속 주식을 내다 팔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식 시장의 수급 상황만 이렇게 들여다 보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뭐 개인 투자자가 팔고 투신이 팔고 보험이 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게 나중에는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좀 한정돼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한정된 시간 내에서 운 좋게 뭐 정규직으로 계속 끝까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으면 다행인데 비정규직으로 비돌아다니시면서 수입이 일정치 않으면 참 돈을 모으기가 힘들죠. 또 그리고 수입이 좀 정기적이라 하더라도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게 되면 또 돈을 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이제 수입이 있어야 그 나중에 노후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때 계속 생계를 이어나가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이제 아프거나 할 때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식 시장으로 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다 팔고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들이 펀드 투자한 것을 현재 다 환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급기야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험을 통해서 또 미래를 준비한 돈들도 이제 끼어서 서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돈 흐름을 봐서는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굉장히 걱정스럽죠.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스스로 모은 돈이 없으면 이렇게 연금 같은 데 기대어야 하는데, 우리 연기금 같은 경우도 뭐 주식을 쓰고 뭐 이렇게 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연기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노후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돈이 무한정 있지는 않아요. 또 그리고 연기금에서 뭐 생애 수입을 한 예전에는 70% 정도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했다가 수령 시기도 60세부터 뭐 65세로 이제 좀 연장한 상태이고, 또 그리고 그 지급하는 비율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노령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65세가 아니고 수령 시기도 70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수령 금액도 더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이제 모은 돈도 없고,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처럼 이렇게 모은 돈도 없고, 또 투신을 통해서 벌어난 돈도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들었던 보험도 해지를 하고 있고, 연금이라고 어떻게 좀 믿었는데 거기서도 돈을 작게 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로 이제 나라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특히 뭐 공무원이나 어떻게 사학이나 이렇게 군인연금이나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뭐 이른바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선생님으로 퇴직을 한 부부가 계신데 받는 연금 규모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말하기를 우리 부부는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현재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나중에 특히 한 20년 현재 30대 40대 50대 분들께서 연금을 수령할 때쯤 되면 어떤 연금이더라도 비단 국민연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뭐 군인연금이라든지, 이미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은 적자 상태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국민 세금으로 채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들 눈치 보면서 세금 걷어서 공무원들 뒤를 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이제 그것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연금이 줄어들고 연금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막 괜찮은데 앞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 전체로 봐서는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미진하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조금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쪽,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서 조금 일어서 있다면 국가에서 부담도 그만큼 미약하나마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성공을 해줘야 또 다른 사람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저렇게 노후를 즐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어떤 주식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듯이 색칠한 부분처럼 주식을 저렇게 팔아대진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잠시 살펴보면 지금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화면에서 보듯이 조금 주식을 샀다가 팔아버리고 거의 주식이 없어요. 그냥 거의 단타에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은 처음부터 개인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뭐 좀 이렇게 이제 좀 단타 성향이 좀 강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마다 짧게 들어오고 짧게 나가는 그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적어도 한 2007년도 이때쯤은 우리 그 또 사람들이 또 좋다 그러면 막 사잖아요. 이렇게 한때는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나름 많이 보유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동기가 좋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워낙 언론이나 어떤 뉴스에서 너무 앞으로 주식시장이 잘 나갈 거라고 하니까 혹해서 들어온 거지. 뭐 저 사람들이 뭐 주식 투자를 오래 하려고 들어온 건 애초에 없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식시장을 보기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투기적인 시장으로 항상 봐왔지. 뭐 주식 투자를 뭐 이렇게 뭐 해야 된다고 사실 교육받아 본 적도 없고 뭐 학교에서 주식 투자하라고 가르칩니까? 또 사회에서도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떤 투기적인 어떤 짧은 시간에 돈 벌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장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저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했었던 시절이 있긴 있었지만 미국발 2008년도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대거 사람들이 물렸겠죠, 이때.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주가 오를 때 대량으로 팔고 한번 대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짧게 주식 투자를 해서 뭐 나름 조금씩 해먹다가 뭐 원래 투자 생각은 없었어요. 해먹다가 워낙 뭐 주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조금 해봤다가 금융위기 때 대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식을 다 팔아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 주식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주식은 할 것이 못 된다. 주식 투자는 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짧게 사고 짧게 파는 이런 매매가 아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주식을 사지 않지 않습니까? 사지 않는 이유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 주식 투자란 것이 패가망신한다 이런 게 조금 심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자본시장이란 것이 종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렇게 인쇄를 하면 그냥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뭐 언제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물 자산을 조금 보유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튼 이렇게 이제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뭐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신 쪽을 잠시 투신도 잠시 좀 봅시다. 투신도 보면 투신 자금 역시 이 뭐 투신이 뭐 돈이 하늘에서 뭐 날라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개인들 돈입니다. 역시. 그런데 개인들보다 좀 나았죠. 한때 이렇게 잘 했었어요. 투신 펀드 바람이 불면서 이때는 TV에서 펀드 매니저라는 분들이 자주 나와가지고 활약했던 그런 시절이죠. 잘 되었었는데 이 투신에서 들어온 이 펀드 역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좀 계기가 되었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투신의 수익률이 악화가 되니까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펀드 같은 걸 통해서 장기 투자를 통해 나의 노후를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겠다는 생각을 저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접었어요. 돈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신은 현재 저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몰락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투신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다가요. 이제 돈이 또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오를만 하면 뭐 이래 박스권 매매를 즐겼죠. 그냥 투신은 지난 이 박스권 시장을 즐긴 거예요. 뭐 투신권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가 환매를 하고 또 재가입을 하면 또 수익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쉬운 돈벌이를 한 거죠. 국민들에게 어떤 장기적인 어떤 주식 보유를 통해서 부를 정식해 나가자고 설득하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뭐 그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박스권 시장을 이용해서 수수료 챙겨 먹으면서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 시장이 오르면 환매를 해서 권유해서 시켜버리고 다시 재가입을 유도해서 돈 벌고 또 환매해서 수수료 빼버리고 또 재가입해서 또 수수료 따먹고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르겠지만 하여튼 투신도 신뢰를 조금 잃었죠. 거의 펀드는 몰락했다고 봐도 돼요, 우리 한국은. 그래서 이제 여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애시당초부터 주식 투자를 투기로 생각했고 주식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고 투신 같은 경우는 조금 펀드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한번 하긴 했었는데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서 막 개판되어 버렸어요. 또 그 이후에 오랜 박스권 시장을 오면서 투신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고의적으로 그랬다고도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급상으로 봐서는 환매와 재가입을 계속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았다라고 보죠. 이 두 개로만 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험도 잠시 보면 그나마 좀 보험은 낫죠. 워낙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해지를 하면 수수료가 많으니까 못했겠죠. 그 이제 보험은 비교적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잘 해왔었어요. 그나마 이제 국민들이 이 보험을 통해서 이제 종신보험 이런 걸 통해서 잘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 큰일 났어요. 보험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거 저 보험이가 아무래도 아니다. 이 시장이 오르니까 지쳐서 이제 지금 파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어려워서 팔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험도 그래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투신을 통해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제 보험도 해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믿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고 있는 것은 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부동산과 연기금.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자기 돈 주고 세 주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은 빚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고 노후 준비라고 해봐야 고작 국민연금 정도인데 근데 이 연기금마저 굳이 또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적자라서 뭐 군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자라서 국민들이 계속 눈 감아줄 수는 없을 거다 이 말이죠. 세금을 계속 투입해서 말만 복지 예산이 엄청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뚝 들여다보면 실제 쓰이는 곳은 뭐 공무원들 뭐 뒷닦는 데 쓰이고 있다. 그 돈이 굉장히 많고 다른 돈이 적다고 그 실체를 사람들이 자꾸 알아가면 또 자꾸 공무원 연금이나 다른 연금 쪽으로 적자를 메워주는데 많이 쓴다면 어떻게 국민 정서가 좀 용납하진 않겠죠. 국민연금도 이렇게 반토막 나고 자꾸 줄어드는 상황인데 세금을 넣어서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그쪽 연금도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현재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제 수급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민들이 돈이 없다고 보니까 돈이 누가 들고 있냐 돈을. 그래서 이제 재벌
기업들이 들고 있잖아요. 뭐 기업이 규모가 커지니까 돈이 쌓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부자들이 좀 들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돈 좀 내놔라고 기업에게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부자들 보고 고통 분담하자고 돈 좀 더 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제가 볼 때 한계가 온다고 봐요. 왜 한계가 온다고 보냐면 지금 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지금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란 것도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이 우리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우리 한국 이름이지 실제 소유주는 소유 구조를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에게 무작정 세금을 많이 매기다 보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면 또 국가가 어려워지겠죠. 세금을 못 걷으니까. 그래서 기업에게 외국인들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많이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저걸 팔고 나가게 되면 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투자를 못 받으면 기업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어떻게 이제 세금을 매기기도 힘든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는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여유가 있어야 매기는 건데. 또 그리고 이제 부자들한테 이제 세금을 더 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직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좀 매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면세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특정 계층을 어떻게 타겟으로 삼아서 마치 그 소득이 불로소득인 양 돈을 갖다가 계속 세금을 매겨서 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요. 또한 부자들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다 잡는다고 봤을 때 그럼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나 이 말이야. 생각을 할 때 내가 부자가 돼 봤자 저렇게 못 살게 구는데 내가 부자가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또 굳이 부자가 안 돼도 돈 뺏어서 내한테 주는데 내가 왜 부자가 되냐고. 그렇게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세금을 좀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들한테 매겨서 이렇게 착취를 하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세금은 더 이상 거둘 수 없으면 돈 찍어내야죠. 우리가 저기 뭐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 보면 커피 한 잔 26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겠나 싶지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 돈을 비축을 해놨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도 지금 해가고 있고 투신 뭐 다 없잖아.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또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부자들한테 세금 매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는 손쉽게 돈만 찍어내는 거예요. 돈이 좀 풍족하면 좀 돌아가는 것 같거든. 그런데 이제 처음엔 좀 어느 정도 약발이 막히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봉착을 하겠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좀 잘못되면 정말로 이제 커피 한 잔 26만 원 하는 거예요. 뭐 돈이 막 찍어내도 그것도 이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5만 원권이 이제 보편적으로 되었고 애들한테 용돈 줘도 제가 어릴 때는 100원만 했어요. 엄마 100원만 주세요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용돈 어린애들 쪼매한 애들 있으면 1,000원씩 줬는데 요즘은 이제 막 젖 물고 있는 애한테도 1,000원은 안 줘요. 10,000원 주지. 10,000원 줍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용돈 내라 하고 10,000원 줄 수 있겠어요? 한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몰라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우리도 이제 세금 걷을 데가 없고 하면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그까지는 안 가면 좋겠어요. 안 가면 좋겠는데 일단 액면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산 보유를 가지고서 특히 주식시장에 돈을 움직이는 걸 보고서 미래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건데
우리 국민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현재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못 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하면 주위에도 그런 분들 흔히 봅니다. 외국 해외 여행 가는데 한 12개월 카드를 꺼서 할부로 가요. 실컷 놀다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열심히 또 그 카드 빚을 갚죠. 그리고 이제 다 갚고 나면 이제 또 다시 카드 빚을 꺼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해외 나가요. 물론 뭐 그분들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갖다가 제가 부터 간섭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개인 차이니까. 그런데 돈은 써요. 쓰는데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 돈이 많아서 엄두도 못 내고 빚을 많이 내야 되고 엄두도 못 내고 이렇게 자산에 대한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이제 혼자 살 때 이야기지. 가정이 생기면 하루 벌어서 놀러 가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나이가 들고 아니면 아프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모으기를 포기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배짱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이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나름 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하여튼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주식시장에는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미래 준비를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한 40대, 50대, 30대 이런 분들이 노후가 되었을 때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국민들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미래를 위한 어떤 씨앗을 뿌려 넣지 않으니까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발화가 돼요?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가능하면 주식 투자 조금 오래 하시고 좀 조금이라도 더 사모으셔서 조금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자꾸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자녀들 역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모범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국가에 대한 어떤 적어도 우리에 대한 부담 내한테는 국가가 나를 도와주고자 했을 때 나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곧 남을 돕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자꾸 주식 투자를 통해서 투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투자를 통해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치투자연구원 편 여러분 반드시 주식 투자 성공합시다. 자, 이상입니다.